가지가 대원제가 항상 깔려야 됩니다.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절대 약 한 가지, 항암제 한 가지 안 쓰지 않습니까? 두 가지, 최소한 두 가지, 세 가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. 근데 지금 실제 최대 용량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뭐 감기약도 아니고 가령을 들어서 이렇습니다. 감기약 먹어도 감기 약에 대한 예민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꽤나 납니다. 감기약 안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게 히스타민제입니다. 주로 코감기, 코 마르게 하고 항히스타민제가 때에 따라서는 상용량에 보통 사람이 먹는 양에 하고 똑같이 먹고 인사불성 될 정도로 그냥 나가 떨어지는 아주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. 반면에 항히스타민제를 정상인 사람들이 먹는 거에 2배 내지 3배 먹어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항암제라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, 항암제도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게 전혀 사실은 고려가 되어 있질 않죠.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적어도 지금 의학 수준에서. 그래서 무조건 표준 용량 환자의 체중 혹은 체표면적이라고 해서 이제 체중하고 키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. 거기서 체표면적당 뭐 몇 미리그램 혹은 체중 1kg당 몇 미리그램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계산된 항암제를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자는 어떻게 하든지 항암제를 조금 적게 양을 적게 맞았으면 싶고 의사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줘서 밀고 가고 싶고 이제 그런 게 있죠. 이제 그래서 항암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써지는 거다. 그럼 항암제가 왜 힘드냐? 결국 이 부작용이죠. 독약인데 독약을 어쩔 수 없어서 쓰는 독약이기 때문에 그 독으로 인해서 독약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괴로운 겁니다. 그럼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있냐? 제일 우선은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빠른 세포, 우리 몸 안에 들은 내 안에 들은 그러니까 배신자죠. 암세포. 그 다음에가 빠른 게 위장관 점막세포입니다.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이르는 모든 소화관에 있는 표면에 있는 점막세포는 전부 다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릅니다. 상당히 빨리빨리 순환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골수세포, 생식세포, 모근세포. 그러니까 이 세포가 예민하고 이 세포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위장관 점막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결국 먹는 거에 제일 문제가 되죠. 오심, 구토, 설사, 복통, 그 다음 입이 다 해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식욕부진 생기고 이 급성, 독성 장염을 따로 해내는 건 결국 맹 위장관 점막 손상 때문에 오는 건데 이거는 항암제 맞는 분 중에 갑자기 배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. 이거는 결국은 그 염증이 심하게 점막이 심하게 상한데 세균이 들어가서 그런 내독, 장 안에 있는 독이 숨에 들어가서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. 그 다음 골수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백혈구가 감소하고 면역기능 전체가 떨어지고 빈혈, 혈소판 감소, 생식세포가 하면 불임이 되고 모근세포를 손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탈모가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2차암 발생. 이제 이 항암제가 결국 독이고 그 다음에 그 염색체를 손상을 시킵니다. 그렇게 되기 때문에 2차로 항암제에 의한 암이 발생이 되고 그거는 말초신경염 적어도 한 30-40% 정도 돼서 오는데 요즘 저게 이제 결국은
시스플라틴이란 금속 백금으로 만든 그런 항암제류를 많이 요새는 쓰기 때문에 말초신경염이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사실은 항암제를 쓰고 있는 분들의 30% 내지 40%가 손발이 저리고 손이 그냥 나무손 같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타 장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가장 환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거는 위점막 손상이고 의사 입장에서 제일 그한 거는 골수 손상이고 뭔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이 오심구토 구역질나는 거. 이제 이게 오면 물론 식욕 부진은 물론이고 도저히 못 먹으니까 사람이 잘못되기도 하는데 대개 급성구토 그다음에 구토에는 이 느글거리고 토하는 데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놨습니다. 급성구토, 지연구토, 예기구토. 급성구토는 주사 맞으면서 바로 생기는 구토를 얘기해요. 구역구토.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게 아주 힘들었습니다. 주사 맞으면서 바로 오는 거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항진토제가 많이 새로운 게 나와서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. 그리고 그 효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옛날에는 환자분이 그냥 링겔 달고 있으면서 그냥 막 외벽거리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뭐 젊을 때 항암제 항상 쓰고 엔드앤더슨 가고 할 때 첫째 그 근무하는 거에 첫째 조건이 뭐고 하면 향수나 화장품을 쓰면 안 됩니다. 거기 안병동에 근무하는 사람은. 왜? 이게 뭐 속이 느글느글하기 때문에 이 화장품 냄새만 확 지나가고 확 뒤집어지거든요. 그런데 요새는 뭐 워낙에 이 구토제가 워낙 좋아서 요즘은 거의 주사 맞으면서 토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봐보면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최근 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사 맞고 가면서 약을 쓰라고 얘기하죠. 쓰라고 얘기하면 약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얼마 아무지도 않은데 뭐 얼마 필요 없다고. 그리고 그냥 가서 그 다음날쯤 되면 한 3일쯤 되면 응급실에 실려옵니다. 그게 지연구토입니다. 되게 한 24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뭐 구역질하고 하고 그때 되게 보통 한 3일 내지 5일 정도 가다가 없어지거든요. 근데 예민한 사람은 7일 이상 가기도 하고. 그러나 지금 이런 그 다음 예기구토는 이제 주로 젊은 사람이 처음에 급성이나 지연구토 되게 혼이 나면 그 다음에는 병원 검문을 봐도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조건 발사죠.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과거에는 1990년대 때까지는 항암제 중에 뭐가 제일 힘드냐고 얘기하면 단연 톱 원이 오심구토였는데 지금 요즘은 항진토제가 굉장히 좋은 게 몇 가지 나와 있어서 실제로 항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쉽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거 이거는 병원에서 다 들으실 거예요. 가면 소량씩 자주 먹어라, 충분히 씹은 뒤에 삼켜라, 밥 먹고 나면 휴식해라, 향이 짙은 음식, 청국장이다, 이런 냄새 많이 나는 음식은 뒤집어지니까. 이거 사실 제일 쉽게 하면 여자분들 입덧 할 때 생각하면 딱 떼였구만.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이렇게 예방하는 조건이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다 해지죠. 심하면 입이 다 해지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제일 한 번은
바나나나 오렌지, 감자 같은 걸로 칼륨을 좀 보충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. 커피, 땅콩, 단 거, 유제품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배를 잘 아프게 합니다. 그래서 피하자. 저런 거는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골수 기능 손상인데,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 골수가 이제 백혈구 만들어내고, 적혈구 피 만들어내고, 붉은 피 만들어내고, 혈소판 만들어내고, 세 가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는데, 백혈구 감소증은 병원 가면, 항암제 맞으러 가면 백혈구 검사해가지고 떨어지면 요새 백혈구 증강제, 백혈구 올리는 또 약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그 주사 맞으면 금방 올라가고. 근데 실제로 환자는 뭐 의사만 심각하죠. 환자는 별로 심각 안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 별로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면역이 좀 길어지면 이제 빈혈이 생깁니다. 골수균이 약해지니까 거기서 적혈구를 못 만들어내죠. 붉은 피들을 못 만들어내면 만성적으로 가서 빈혈이 옵니다. 그러면 이런 빈혈이 올 때 목대문에서 주는 건 수혈입니다. 제가 여기를 이제 특별하게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. 제일 손쉬운 방법이죠. 빈혈이 있어서 올라가면 피 주는 거 제일 손쉬운 방법인데, 적어도 교과서적인 치료에서는 수혈이 암의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 고기 못 먹게 하죠. 고기 먹으면 나쁘다고 다들 대학병원 의사만 먹어도 된다고 다들. 결국은 뭐고 하면 고기나 붉은색 고기나 에 들어있는 철분이 문제거든요. 그 철분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를 이렇게 하는 거는, 대학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과서 안에 있는 얘기고, 그러나 교과서 바깥에서 있는 얘기도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. 네, 의학이 전지전능한 거 아니고 맞는 거 아니거든요. 과학이라는 건 항상 변합니다. 실제로 우리가 겪고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처음에 내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, 대학병원 모범생이 꼭 좋은 결과가 오는 암 환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수혈하면 제일 쉬운데, 제가 경험상 수혈을 잔뜩 하고 수시로 하는 사람 치고 경과가 원활한 사람은 없습니다. 언젠가 암이 폭발적으로